이제 월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혼나야 돼요. 45만 8천 원에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따라 올라갔어요. 아이고, 오늘이요. 예, 그래서 이거 사놓고 내려와서 이게 지지선이 얼마까지 되는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오늘 SK 이슈 나오면서 사신 거죠? 예. 그죠. 물론 그게 원래 LCD 현대일렉트릭도 작년 9월쯤에 울산에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쪽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게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게 실제로 한 108메가와트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스타게이트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그게 한 1.2기가와트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 그만큼 이제 물론 이제 규모는 크지는 않겠지만은 물론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이제 투자를 계속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한 10분의 수준 정도 되겠네요. 물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HD 현대일렉트릭도 전년도에 울산뿐만 아니라 저 미국의 엘리바마 쪽도 이제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실적 자체가 아마 전년도보다 한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아마 그 사이로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어느 정도 변압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어느 정도 한정된 상황에서 수주의 물량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Q가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을 겁니다. 아마 이제 항상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HD 현대일렉트릭이 하나 실적 발표만 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거의 한 9%에서 10%까지 왔다 갔다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그건 이번 1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년도 4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16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도 7월쯤이 되겠죠. 7월 아마 중순이나 제가 알기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항상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한 2주 뒤에 따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그때 시점이면 대략 한 달 정도 남았을 텐데, 분명 톤 자체는 1분기 때는 조금 다를 거예요. 1분기 때는 그때 얘기를 했던 게 2분기 수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좀 발언을 하게 되면서 그때 주가가 쫙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빅테크 애들이 문제 없네. AI 캐펙 투자 더 할 때 할 거고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더 활발히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변압기 수주는 더 있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항상 우리가 2차 전지를 많은 경험을 해왔을 겁니다. 시장이 계속 업황이 좋아지니까 공장 증설하네? 공장 증설을 했는데 추후에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좀 생기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실 완전 그 업황 자체가 부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체는 일단은 수주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장이 증설하면 증설할수록 거기다 수익성이 더 커지는 단계인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계속 들고 가는 건 일단은 추천을 하는 거고, 여기서 대신 비중은 이 가격 위에서는 일단은 사지는 마세요. 차라리 조정이 나오면 모를까 지금 당장 가격에서는 조금은 이대로 그대로 두시고 수익은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네. 이게 여보세요? 네. 그 목표가는 얼마고 그 지지선은 얼마까지예요? 일단은 오늘 뭐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일단 매물대는 없으신 것 같아요. 매물대는 없는데, 물론 추후에 이제 물론 오늘 SK 이슈는 어떻게 단발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이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2년 뒤, 3년 뒤에 나오는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SK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데이터 센터 확보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100메가와트짜리인데 제가 알기로 이게 1기가와트 까지 다른 쪽에서 확대할 거라는 목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목표가 자체를 사실 여기서 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더 많이 성장할 수는 좀 있다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격대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충분히 55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가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한화 시스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 SDS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원에 10%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유, 몇 년 됐어요. 아, 몇 년 되셨어요? 네, 그래도 근데 오늘 이제- 강하게 올라줬는데 매수까지 얻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작년에 이제 17만 원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매도하지 못하고 이제 연말에 많이 빠져가지고 좀 속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그래도 다시 좀 올라와가지고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왜 올라온지는 아세요? AI, 소프트웨어, 저거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AI 관련돼서 이제 네이버에서 네네.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관련돼서 좀 같이 일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사실 오늘 이제 삼성 SDS가 올라온 것은 AI 쪽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슈가 좀 더 붙으면서 저는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좀 화두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또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다 보니까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LG CNS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S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활용이 된다라면 저는 이제 기업 간의 결제가 상당히 좀 크게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어찌됐든 삼성그룹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삼성 SDS가 어떤 협업을 한다. 또 삼성 갤럭시 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지금 삼성페이처럼 약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소액 결제 서비스를 그러니까 서비스를 같이 결합을 시킨다라면 또 삼성 SDS가 또 관련돼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쉽게 꺾일 만한 이슈는 아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스테이블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집니다, 안 커집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쪽에 이슈가 되면서 처음엔 작은 기업, 그러면서 대기업 단으로 지금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뭐 되게 몇 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17만 원에 매수하신 지가 최소한 한 3년 이상은 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뭐 지금은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9만 원, 20만 원 언저리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비중 10%시니까 조금 더 한 6월 말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 가서 좀 부분 정리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미리차는 얼마를 보고 가야 될까요?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19만 원 돌파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9만 원 정도를 얼마나 빠르게 좀 돌파한지를 보시고요. 그러니까 네. 18만 5천에서 19만 사이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돌파되면 사실은 뭐 21만 원, 22만 원 목표가를 딱 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홀딩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신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에 좀 오래 갖고 계셨고 사실 뭐 예, 제가 예. 뭐 16만 원 무너지면 손절하시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어차피 제가 보기에 손절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6월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꼭 좋은 밑바탕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시스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3,700원에 20%요. 33,700원에 20%요.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지금 팔아야 될지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지금 팔아야 될지 계속 가져가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어떤 유창희
네, 윤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33,700원이시면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서 좀 잘 매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6월 10일에 20% 정도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18%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 어차피 보고 계실 거니까요, 화면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굳이 낮은 가격에 있으시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걱정을 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정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일부 좀 이익 실현하고 끌고 가신 전략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10만 원도 저는 하나 시스템 갈 수 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 짧게 보겠다. 이제 많이 올라와서 더 이상 좀 버티기에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 그러면 6만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끌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좀 여유 있게 보겠다 그러면 그냥 뭐 6만 원 좀 흔들림이 나와도 끌고 가시고, 최소한 뭐 9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중장기적 한 늦은 여름까지 봤을 때 한 8월 정도 봤을 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답답한 점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재롱전기. 재룡전기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네, 45,500원에 비중이 네. 20%입니다.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그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샀는데 네. 계속 추매를 해가지고 네. 이제 오늘 아까 또 비중을 좀 덜어냈어요. 아, 비중이 네. 좀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 남은 그 비중이 지금 한 20% 되는데 네. 이걸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아니면 뭐 좀 반등하면은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도 오늘 많이 올라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화진 과장님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롱전기 말고도 혹시 다른 전력기기 쪽 가지고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그건 없죠? 없고요. 제가 이걸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샀어요. 45,000원. 5만, 거의 6만 원대 샀는데, 추매를 3만 해서. 얼마에 계속 추매를 몇 번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오늘 뭐 HD 현대일릭도 급등했고 효성중공업도 급등했는데 일진전기나 이제 다른 회사들은 왜 이렇게 안 올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오늘 12% 오르긴 했지만은 다른 이제 그런 뭐 중소형 뭐 변압기나 아니면 그 큰 대형 변압기 대비해서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가, 사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형 변압기는 워낙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저기 어디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이제 경쟁 구도 자체가 다른 섹터 비해서도 조금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1분기 때부터 실적에 대한 좀 우려 완화가 있긴 했어요. 물론 이제 재룡전기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 비중 자체가 북미 쪽으로 비중이 굉장히 큰데, 물론 최근에 뭐 관세 이슈 좀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워낙 이제 가격단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중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특히 멕시코산 쪽에 대한 수입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물론 재룡전기가 작년에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대부분의 쇼티지 이슈가 좀 굉장히 부각됐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갔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의 중소형 쪽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도 생각보다 빠르게 안 올라가고, 그러면 생각보다 작년만큼 Q가 안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야 이제 여러 이제 전력 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전략을 보게 되면은 재룡전기는 이제 보유 의견은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4만 원 가격대는 돌파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금보다는 수익을 실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나는 전력기기 쪽으로 더 향후에 전망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략을 조금 바꾸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룡전기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똑같은 여러 이제 화면에 나오는 뭐 산이전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수익성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올라오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익이 실현하시면은 차라리 다른 전력기기 쪽으로 대체를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그 매도 가격을 어느 선에서 할까요? 일단은 뭐 단기간으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45,000원대에서는 45,000원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재룡전기가 45,000원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현대일렉트릭 이런 주가들은 더 충분히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45,000원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꼭 원하는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심택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400원에요. 네. 10%예요. 네,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지금 한 달 넘었는 것 같은데. 아, 한 달 넘으셨어요. 네네네.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앞으로 전망이 또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2,400원이네요. 네. 일단은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신택이나 여러 이제 기판 관련주들은 이제 저는 하반기 때 주가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러 반도체 채널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OECD 이제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게 최근에 100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특히 반도체 이제 IT 사이클, 흔히 말해서 이제 IT 전방 수요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택은 물론 작년까지 주가가 안 좋았던 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물론 이번에 특히 중국 쪽도 뭐 휴대폰 뭐 출하량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경기 부양 자체가 계속 더 나아질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신택의 기존에 있는 기판 같은 경우도 특히 2분기 때 일단 시장에서는 흑자 전환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크게 흑자가 뭐 100억, 200억 가는 게 아니라 대략 한 뭐 죄송합니다. 한 자릿수나 적어도 두 자릿수 흑자 전환이 나오게 되면은 그럼 주가는 오히려 선행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충분히 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택뿐만 아니라 뭐 코리아 서키트나 여러 이제 기판 관련주들이 전체적인 반도체가 다시 이끌어 가겠죠. 물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빠지긴 했지만 그건 좀 개별 이슈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똑같이 이제 신택도 그런 측면에서는 수요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아유, 이게, 저희 남편도 샀다가 안 넘어가가지고 팔아. 그리고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네. 괜찮은가, 뭐, 자꾸 뭐, 안 좋다고 말만 자꾸 나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몇 번을 신청했는데 오늘 됐네요. 네, 일단은 뭐 작년에 워낙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둘씩 좀 해소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관심을 덜하긴 한데 아마 이게 심택은 8월 초쯤에 실적 발표 있을 거예요. 그때 8월 초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아마 시장에서는 그리고 IT 쪽에 수요가 올라왔다라고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심택은 좀 주가는 조금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번 신청하셨는데 상담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포트폴리오에 수익으로만 가득할 수 있기 바라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애기 삼성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65,000원에 저기 5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연마운다가 이거 맨날 빠지기만 이놈아가 다른 거서 막 10,000원씩 올라가도만 그건 어떻게 그냥 힘을 못 써요.
네, 고민이 참 크실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뭐 50%가 몇 프로 올랐는데, 네. 그래서 삼성전자 뭐 올리지도 않고 뭐 1,100원 빠져가지고 있으니 나는 오늘 좀, 그쵸. 아니, 맨날 그냥, 아니, 내가 82,200원에 사가지고요. 네. 82,200원에 사가 다 팔아버리고, 네. 65,000원에 다시 잡았거든요. 아, 근데 이런 거가 그러셨어요? 아주- 예. 거기서도 그 몇백만 원 그냥 까먹은 거지. 지금 또한 9만 원대 있어야 맞는 주식이 그냥. 네. 너무 안 올라가요. 네. 이거. 네, 아, 정말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6만 원까지 다시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혹시 또 망한 거 아니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예요. 뭐 삼성전자가 망하진 않겠죠. 그리고 어쨌든 레거시 반도체 쪽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2% 가까이 빠지고 하이닉스는 4% 아니 오늘 같은 날 잠깐 좋은 날도 빠지니 뭐. 그러니까요. 그 네, 이유가 더군다나 또 트럼프가 뭐 간세 매긴다고 했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해. 아니 저번에 내가 82,200원에 사가지고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샀다면 물리네 그냥. 이것만 샀다면 물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50%잖아요, 비중이. 선생님, 아버님. 네, 계속 상담해 네, 주시면 비중이 지금 50%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을 하이닉스로 갈아타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그냥 놔두시면은 삼성전자도 결국엔 저는 65,000원은 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65,000원 간다는 얘기는 하이닉스 30만 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삼성전자에다 50%의 비중을 투자할 정도면 한 절반 정도는 하이닉스로 비중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포트가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결국에는 65,000원은 간다. 중요한 거는 근데 65,000원 가봤자 지금 시청자분이 봤을 때는 약간의 이익 아니면 뭐 약간의 손실일 텐데 삼성전자 65,000원 갔을 때 하이닉스는 30만 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옮겨서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연말 정도에 혹은 빠르면 가을 정도에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답답하실 텐데 고민이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꼭 원하는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